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한국 정부가 폴란드의 크랩자주포의 우크라이나 수출을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K9 차체가 사용된 폴란드의 크랩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폴란드가 요청한 수출 라이센스를 승인했다라고 밝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허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가 개발한 크랩자주포는 AS-92 포탑과 K9의 차체를 결합한 것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폴란드는 18대의 크랩 자주포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 52대를 발주했고 당시 우크라이나의 크랩 자주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승인 여부에 대해 취재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K9의 차체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하기로 동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해 한국이 언급하기를 거부하고 수출에 동의했는지 아니면 못 본 척했는지에 대한 보도를 하고 한국 정부는 K9의 차체가 사용된 크랩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폴란드가 요청한 수출 라이센스를 승인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공식적으로 대러시아전 무기 공급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지만 한국은 교전국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크랩 수출에 동의한 것은 한국이 공급하는 K9 차체가 무기 시스템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및 FA-50과 천무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려면 추가 동의가 필요하며 이들 무기 판매는 폴란드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로이터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은 미국에 대한 155mm 포탄 수출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자들은 구입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포탄의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포탄의 최종 사용자는 미국으로 수출된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려면 이 역시 판매국인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한덕수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리처드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지난해에 이어 한국과 155mm 포탄 구입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시인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기대하는 직접적인 무기 지원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CNN 취재에서 답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말에 미국의 요청에 응해 10만 발의 155mm 포탄 수출에 동의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포탄의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라는 조건과 한국의 승인 없이 우크라이나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미국이 155mm 포탄을 구입하고 싶다고 타진해 온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 리처드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에 이어 한국과 155mm 포탄 구입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시인했으나 이 거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언급을 삼가했지만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미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국방연락그룹 참가국에서도 한국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NN은 한국의 한덕수 총리에게 우크라이나가 기대하는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CNN의 코스트 민즈 비즈니스에 출연한 한덕수 총리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올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1.3억 달러로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전력 설비와 발전기 등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답했으나 살상무기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고 한국 언론은 총리가 아직이라는 어구를 사용해 향후 상황에 따라 정부 입장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한국 정부는 거듭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왔지만 CNN의 질문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답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기대하는 직접적인 무기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레비츠 라트비아 대통령과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대포이며 러시아와의 전쟁을 멈추려면 대량의 포탄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잉은 영국 해군에 어레스팅 훅을 장착한 MQ-28을 제안했다고 외신에서 보도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2030년까지 무인 전투기와 무인 조기 경보기 및
무인 공중급유기를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 도입할 계획인데 여기에 보잉이 MQ-28 고스트배틀을 팔기 위해 영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에 공개된 영국의 미래 해상항공부대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과도한 인명위험 없이 딥스트라이크를 실행하기 위해 고정날개형 무인항공기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빅센을 추진하고 있으며 빅센 기본형을 바탕으로 무인 전투기와 무인 조기 경계 및 공중급유기 등 무인 항공기를 2030년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빅센 프로젝트로 불리는 무인기를 영국 해군이 독자 개발할지 아니면 영국 공군이 개발 중인 랭카 프로젝트 등에 편승할지는 의문이지만 보잉이 MQ-28 고스트배틀을 영국 해군에 판매하고 있다고 제인스가 보도한 것입니다. 지난달 21일에 개최된 관계자 모임에서 선보인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 착항하는 MQ-28의 이미지를 제인스가 입수했고 이를 제인스가 보잉에 확인한 결과 진짜 이미지라고 인정했지만 이 이미지의 고해상도 버전 제공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인스가 게재하고 있는 저해상도 버전의 이미지를 보면 착함 태세인 MQ-28은 어레스팅 훅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서 MQ-28을 운용하려면 어레스팅 와이어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1년 3월에 영국 해군은 드론용 전자식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와이어에 대한 RFI를 정식으로 발행한 바 있습니다. 영국 해군이 요구하는 전자식 캐터펄트는 최대 25톤의 사출 에너지가 필요하며 어레스팅 와이어는 최대 21톤의 에너지 감쇄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해군이 요구하는 전자식 캐터펄트는 F-35B나 F-35C 등의 전투 중량에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MQ-28의 최대 이륙 중량은 추정 30톤으로 추정되고 있어 영국 해군에 요구하는 최대 25톤의 캐터펄트와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MQ-28도 개발 중이고 전자식 캐터펄트나 어레스팅 와이어도 본격적인 도입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수정 가능한 범위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영국 해군의 프로젝트 빅센에 MQ-28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BA도 민첩하고 저렴한 무인 전투기의 컨셉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해군이 어느 기업을 선택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BA는 무인 전투기의 개발 제조 프로그램인 모스키토의 대안으로서 영국 공군에 판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캔도르 미 공군 장관은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로 MQ-28A를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비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MQ-28은 호주와 미국 및 영국이 잠재적 구매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국 공군은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는 무인기 탑재할 예정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공군도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된다면 무인기도 탑재될 예정이어서 영국의 항모 탑재용 무인기는 우리나라에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영국 해군이 MQ-28A를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산튜브였습니다.